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비행예산 팀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국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 상수도 분야 전문 세션에 거론해 주신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19년 공천수계 수지사고를 계기로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37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상수도 혁신과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참석자 소개 후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고 김창균 교수님을 자장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의 토론 후에는 현장 참여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 성과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좌장 및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 모신 김창균 인하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환 강원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패널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김진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님의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김진서입니다. 네, 지난 2019년 공천수계 적수사고는 상수 설립 이래 가장 큰 아픔과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시는 물론 극복을 위한 상수도 혁신의 노력 전 과정에 걸쳐 시민들께서 질책과 위로,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적수사고를 반면교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상수도의 혁신 과정과 성과들 그리고 향후 혁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선정 상수도 혁신과제, 상수도 혁신과제 추진사항, 혁신의 확장, 세금 입금 프로젝트 추진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선정했습니다. 2019 상수도 혁신과제입니다. (2019년) 적수사고 발생 직후인 7월 25일 시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5개월간의 토론과 심사를 통해 상수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로 4개 분야 37개 세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한 결과 완료 23개, 정상 추진 11개, 중장기 과제 3개로 진척률 90.3%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혁신 과제 4개 분야 중 상수도 혁신 과제 분야별 주요 추진 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과제 4개 분야 중 첫 번째 분야인 위기관리 대응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선 수질 안전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본부에는 수질 안전 컨트롤 타워인 수질 안전부를 신설하고 5개 지역 수도 사업소에는 수질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전장 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350mm 이상의 대형 관로를 전담하는 관로 정비팀과 도서 지역을 전담하는 옹진 관리팀을 신설하여 배치하고 수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배급수 간 연구를 위해 만근물 연구소에 배급수 연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수계 전환 시 4단계 위기 상황별 대응 기준인 매뉴얼을 재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6회 수계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26개로 확대 지정하고 전문가 50명을 임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며 상소에만 근무하는 시설 관리 직무를 신설하여 채용함으로써 현장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적 시설물 운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혁신 분야인 관로 관망 관리 및 승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맑은물 생산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316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정수장과 배수시 34개소에 전국 최초 활성탄 지별 밀폐 시설 및 유증 차단 장치 설치 사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9월 4개 전 정수장에 대해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국제 인증 취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맛과 냄새까지 좋은 최고 품질의 맑은 물 생산을 위해 2028년까지 4개 정수장에 2,415억 원을 투자하여 포도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노후 수도 간의 조기 교체를 위하여 2025년까지 4,088억 원을 투입 노후관 506회에 대하여 교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작 지역의 수도관 13km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관색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단수 없는 안정적 흡수를 위해 배수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용인우유 지역의 여름 성수기 급순환 해소를 위해 433억 원을 투입 2022년 6월에 용인우유 배수지를 완공하고 하익동과 계양동 지역의 급수 수요 증가에 따라 236억 원을 투입 하익 배수지와 천만산 배수지 증설 사업을 훈련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 지역의 급순환 해소를 위한 상수도 공급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 공급 관로의 사고 시를 대비 급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까지 713억 원을 투입 영종 해저 성수 관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소청도 등 5개 도서 지역에는 배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령 덕적 자원도와 강화군 삼산 서도면 식수원 개발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장봉도에는 226억 원을 투입 20km의 상수관로를 부설하여 내년 8월까지 상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로 관망의 선진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한 상수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산에서 가정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비상시 신속 대응은 물론 실시간 수질 정보 공개 등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총 475억 원을 투입 2022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분야인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민간 거버넌스인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 체계를 확보하고 120명의 수돗물 시민 평가단을 구성 발족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한 상수도 비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족사구 이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돗물 수질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 손안에서 손쉽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수질을 검사하고 가정 내 급수관 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시행하여 시민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옥내 급수관을 교체 또는 갱생하는 경우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엄격한 수질 관리를 시행합니다. 법정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돗물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맛, 냄새 등 5개 평가 지표를 추가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인 상수도 경영 혁신 및 제도 개선의 수질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고 공평한 요금 부과를 위하여 요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용 요금 체계를 금년 1월부터 사용량 단계별 누진제를 분당 470원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나머지 업종도 단계별로 단일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상수사업본부 경영 악화 원인 중 하나인 광역 상수도 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영역을 발표하여 전문적 연구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개선안을 가지고 수장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20개의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을 검토 반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법령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이 참여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된 상수도 혁신 과제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남기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께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혁신은 더욱 확장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워질 상수도를 위한 혁신의 확장, 세트 미품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세트 미품이란 새롭고 산뜻하고 믿음직하다는 우리말로써 시민들께 믿음을 주는 새로운 인천 상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의 지속 확장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세트 미품 프로젝트는 기존 상수도 혁신 과제에서 지속 확대가 필요한 13개 과제, 시 감사관 보고사항 2개 과제, 신규로 선정된 33개 과제를 포함 총 4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주요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사 경영관리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균 인하대학교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 저기 인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일반 대중이나 뭐 전국적인 이슈였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최근에 이제 깔따구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지금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깔따구 관련된 것도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예산이 그걸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창조 쪽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IS 22,000도 이제 되게 되면 인천시 그 전에는 이제 소원지에서 멀고 해가지고 그 물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 에너지
질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뭐 오비 일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전에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들도 관심이 많으셨었고 오늘 이제 토론을 이제 뭐 이렇게 주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토론자를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이제 그 아마 소개를 다 들으셨었고 그래서 그 토론자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발표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 15분 내외 정도는 해서 발표를 추가적으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의 오디언스하고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또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길복 소장님,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님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주제를 말씀해 주실 이제 내용은 이제 위기관리 체계 분야 및 경영 혁신 분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입니다. 총 분야별 세부 추진 중에서 4가지 위기 관리 체계, 전기기술화, 시민 참여 확대, 경영 혁신 4가지 중에서 대부분 좀 검토해달라고 했던 게 위기 관리 체계하고 경영 혁신 분야입니다. 워낙 이철 씨가 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자기 좋고요. 나름대로 워낙 저는 상하수도 평가를 다니면서 전국한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다 보니까 특방 역시 다 보면 하는 말이 고생은 인천 씨가 하고 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대우받고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인천 씨가 너무 희생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행동에서 지적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한번 어떤 걸 했느냐 돌아보면서 주로 경영하고 그쪽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 위기관리 체계 분야에서 수계 전환 및 시민 대체 매뉴얼 작성 부분은 이미 다 대표가 됐기 때문에 수도 대표했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장 책임있는 방안 및 책임 전문소 업무에서 상수도 본부의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경영 효율을 위해 시인사, 분편위원, 서민, 참여, 조직 시설, 정원 확보 추진 등에 있었고요. 본부장 직급을 상급에서 무급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사실 본부장 직급 상향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행안부도 있고 다른 특방역시하고도 사실은 공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한때 옛날 서울시가 제가 몇 년에 옛날에 경영평가 갔을 때 서울시가 1급이었어요. 서울시 상수 본부장이 1급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1급가 다시 2급으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도 본부장님 정도 된다면은 뭔가 좀 궁극적인 그런 지휘 체계라든가 지속 가능한 것을 하려면 2급 정도는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연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경쟁력 강화하고 서비스의 향상 조직 대표는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 컨설팅 능력을 하면서 같이 대기별에가 수질 안전부 시설이 돼가지고 다행히 우리나라 최초로 수질 안전본부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사업소의 매개점 조정하고 수질연구소의 대급수 연구팀이 추가로 시작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관리 예술 제공이 수질 관리팀도 있고 남동수 팀을 도서 지역의 도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직도 상당히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혈압 근무 및 교대 근무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센터 시스템인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혈압 근무자의 공백 방지를 위한 전문 직무 시설 및
채용으로 안정적인 생산자의 구축 및 전문화를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지정 확대를 통해서 전문화된 교육 운영 및 직무 역량을 배양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서 상수도 본부 이를 전문해보자 하는데 나름대로 뭐 그러니까 8개로 26개로 확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정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결정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상수가 법정 교육 및 교육진 교육 이부분인데 교육도 나름대로 교육을 구천하게 해서 목표 대비 259%를 초과 달성해서 나름대로의 교육까지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K워터라든가 특혜, 인재 개발하는 교육과 연계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혜 이전에 제 나름대로 조금 의견을 냈는데요. 전반적으로 과제를 추진 내용이 11개 추진돼 왔고 상수도 본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배포와 수질안전부 시설 등 조직 개편은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인력 보충 및 사업소 현장 업무의 신속 대응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 지정 확대 문제는 사실 교육 평가로 전문성 강화는 우리가 조치만으로는 이게 내부적 판명을 합니다만은 다시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녹아들어가는 게 제가 30년까지 상황 평가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게 실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수행하더라도 실무에 전문성이 녹아들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숙제를 안고 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기능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능직 역할이 뭐였습니까? 기술적인 분야에 보조를 했는데 전혀 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 지정이라는 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 지정이 실무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고 새로운 거를 해서 인천시 경기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당연히 뭐 K워터라든가 상학수도 협회, 인재개발은 하지만 그래도 시험대에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오늘 오전에도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교육협력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교육만 전담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에 다시 교육 평가를 하고 그런데 작년에 어떤 교육을에는 실질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의견들에서 프로그램도 바꾸기도 하고 시속 폐지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사실 물론 이 부분은 좀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처럼 교육협력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직급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더 인천시가 이번 차제에 좀 더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본부장님이 이것 정도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력 핵심 부분입니다. 경력 핵심 부분에서는 가정용 요금 체계 8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요금 체계 단위라는 사실 재작년에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나름대로 가정용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폐지된 도시가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고 서울시도 올해 보도자료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1년간 작업을 해가지고 서울시는 전국적 문제 폐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은 의뢰가 됐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 부산, 대구, 대전도 제가 이미 딱 보고를 해가지고 국정 문제 폐지안을 일단 딱 보고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인천시가 가정용을 문제 폐지함으로써 가구 분할 민원에 대항하는 그런 인력을 수준 개선 쪽으로 돌렸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좀 바람직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수도요금 부담은 일반에게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공격법에도 우리가 감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일반에게서 원인 행위를 제공한 부서에서 타입의 적립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수도 본부가 당연히 수하다 보니까 그 감면 금액만큼 요금 인상 요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최초로 또 조례에다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동일 금액을 일반에게서 주지 않으면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가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여러 시각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부분에서는 이거 당연히 은행이 부서에 있어서 자유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동안하고 지방 공기업이 손실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공기업의 목표상 맞지 않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향수도 혁신 지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미수도 용지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되어 왔던 겁니다. 저도 최근에서 주대 발표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수당공사 요금제도를 개편해야 되고 또 이게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 수공 입장이 어떤 뭐 혜택 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 해서 사실 약간 부정적인 나왔는데 어쨌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자공사 원수 요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 불만들이 있어갖고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천시가 전체 원가 중에서 21%가 원수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자 그대로 인천시가 워낙 부담이 크다는 것을 수공한테 주고 요금 제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었더라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인천시하고 또 평안부 그리고 시도 사자간에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방공사와 자연사 설계는 이건 사실 제가 경영 컨설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지적을 해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7개 특방원주상 수도 본부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제가 해가지고 평안부 장관님까지 K까지 해서 사인 받은 내용인데도 사실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문제는 물론 수습사태 지휘 문제도 있고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10페이지 보면요. 여기는 뭐 수도용 가정용 대표는 현금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서울처럼 전업적으로 이제 PD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뭐 대표를 한다고 하면 서울처럼 일반용도 폐지하고 문제 폐지하고 욕탕용은 제가 특방식 일을 하다 보니까 대중공업들이 한때 뭐 몇백 개 있던 것이 지금 30개 정도밖에 없다는 이유는 대부분 다 샤워를 집에서 하고 일반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대중목욕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요금 수입에서 대중목욕탕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욕탕용은 없어져야 되고 결국 가정용과 일반용 두 개로 나누면서 둘 다 무증대 폐지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부산 대구 대중도 다 폐지하는 제가 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인천시에 좀 아쉬운 거는 가정용을 문제 폐지하면 470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485원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최종 단계에서 15원을 깎였더라고요. 인천 시민한테 미안한 마음에 좀 우리가 손실을 안겼다 해서 15원을 깎은 모양인데 그 부분은 도저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용 감면에 대해서 일반에게는 당연히 일반에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일반에게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정부가 본부가 전에 부담하는 것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에게 지원 요청은 필요한 문제이고 예산 회계할 때도 계속 나한테 공개해서 힘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사 문제는 뭐 인천시가 뭐 단독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 추진가 특방공시 상시도 본부의 공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다만 자회사 수변 문제는 제가 당연히 처음으로 제가 이전에 얘기를 하는데 2년 전에 서울시 상수과본부에 자회사 설립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경 수도국에 가면 도쿄 수도 서비스 출시했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경 수도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예요. 여기서 뭐라 하냐? 동경 수도 서비스 주식회사는 동경 수도국의 정수장 관로를 유지, 점검, 관리, 운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 공무원이 김명택이라고 그게 다 들어가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3년 전부터 서울시 상수도 본부 자이가스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1년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강원도 시장님한테 사인해 놨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강원도 시장이 특별히 있습니다.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보고서는 그냥 결정만 난 상태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점검정지를 기존의 상수도 본부의 전문 인력들이 그냥 퇴직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이 이분들의 전문 인력을 기술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회사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있고 동경 수도 서비스 수용은 85세에 대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동경 수도구 전체 관광을 머릿속에 담고 있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직공무원의 뛰어난 노하우를 그냥 사용시키기는 아깝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그 문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오픈이 된 건 아닙니다만 관심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법적 지위 문제 이거는 충분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무도 부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따른 문제, 자회사 설계에 따른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 방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인천시가 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까지 했다가는 진짜 소불량이 들릴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래 나가서는 다른데가 좀 고생하셔서 잘 만들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원래 공인회계사로서 이렇게 숫자라든지 경제성 이런 거 꼼꼼하게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이 상수사업본부에 도움을 계속 꾸준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강원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님께서 원로 관광 관리 선진입하고 싶다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네. 나와서 편하신 대로.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관로 관광 관로 관광문화 체계적 관리 설립과 구축에 관한 검토를 했고요. 그때 강원대가 진짜 올해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그동안 세워서에서 관로 분야를 좀 R&D 분야를 하다가 R&D 분야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뭐 집은 지금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는 이제 기술 사항들을 좀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상수도 공부과정이 그림도 이제 예전에 그림인데 취소에서부터 취수를 해서 이제 정수장까지 가고 정수가 되고 송수 과정을 거쳐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 배수 공간을 타고 그다음에 배수 지관을 거쳐서 이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그다음에 가정주택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 논문 페이퍼나 레포트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더그라운드하고 인비저블이에요. 그다음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가스관도 조금 이제 가스공사하고 협조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지방상수도 있듯이 그 가스도 광역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있던 데뭐 삼천리 도시가스, 뭐 이런 서울 도시가스, 충남 도시가스가 지방상수도라고 한다면 그 도시공사, 가스공사는 광역 관로가 되겠죠. 큰 그런 형태를 다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했던 내용들이 인천시에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 겁니다. 과제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과제가 되고 이 관로 서프라이 분야에서는 감시하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GIS 정확도, 그다음에 노후관 관리, 그다음에 건망 진단, 그다음에 수운영 시스템 고도화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관리를 안 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향후에 이런 이제 기술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저희가 핸드폰 쓸 때, 폴더폰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도에서도 그런 기술이 이제 접수가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전문직이 신설하고 전문관 지정했다고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근 3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건 굉장히 좀 지식사업화돼 있어.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게 이제 GIS를 건들다 보면 이제 측량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엑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써보셨지만 엑셀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고급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 이제 반망 해석, 수리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 모의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모델을 쓰냐면 일단 그 워낙 넓은 지역의 그 수압이나 수질 분포를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모델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재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반나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면 또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상, 2, 3일이 걸려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업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직의 그 교육, 조금 아까 이제 김길봉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뭔지 커리큘럼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측량 전수책이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그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 좌표는 그러니까 그림은 맞는데 좌표는 다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정밀조사할 때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할 때 그 상수도 관료 분야에 그 현대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사 관광 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 진단에 5년마다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5년마다 관광 진단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후 관로 정밀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망도를 다 구해보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관망 다르고 노후 정밀도 그 조사 사업 다르고 진단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진단 주체가 용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관망도가 다 다른 거죠. 즉 정보의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같은 관망도가 없어요. 그럼 그 관망이라는 것이 그림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제각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거는 아까 그 동경부에서 85세 먹은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신설이나 전문가는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인천시가 서울시를 넘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또 그런 데 또 저도 기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상은 바뀝니다. 코넥티브니스 제가 이제 키워드 3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외국 서적을 보면서 연결성하고 개방성, 그 모든 정보는 개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즉시성입니다. 프롬프트니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의 키워드를 빼낸 게 이 오픈니스는 예전에 어떤 지방상들에게 지방에 가서 관체를 자르고 샘플링을 하고 시편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 낮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만 이제 자르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정보나 데이터의 어떤 개방성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망진단 사업성 효과를 증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누가 체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5년마다 하는 수도법에서 이렇게 고시해준 이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이 GIS 정보는 그림의 정보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다가 내가 수질 계측기를 달고 싶고 여기다 달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 그 위치에 달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85세 먹은 동경 수도국에 있는 그분처럼 보면 알아요. 쭉 보면 꼭 모델을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모델도 돌리고 예측을 하고 수질 모의도 하고 감안해야 되지만
대략 어떤 감으로 그런 자료가 충분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여기 하다 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사결정 그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관망도 구축률이 우리나라에 한 70.6%, 70% 정도 되는데 그 관망도 써먹을 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수축률이 70%라고 했지만 실제 상수도에서 써먹는 자료는 20-30%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상수도에서 갖고 와서 활용이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현시화율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상의 어떤 관망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캐내야 되고 그 정보들이 맞아야 그 제대로 된 어떤 위치 설정이라든지 그 스마트 관광 관리 10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그 뭐 수학계를 설치한다든지 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될 것 같고 그 GIS 부분은 굉장히 좀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데 이거는 현실화율이라는 것들을 좀 계속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서 이제 파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공사할 때마다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록상에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피의관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 전문관으로 하여금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가게끔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 이런 일들이 지금 말씀 제가 이걸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일들은 이것만 되면 거의 한 7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지만 안 맞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에 그림이지만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토캐드하고 오토캐드 맵하고 GIS하고 구분 못하는 실무자는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 관로의 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사례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 전체 관망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관세척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세척이 관 캐내고 파묻고 갱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굉장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디다가 관세척을 할 거고 분명히 관세척을 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돈을 들이고 거기에 유지관리를 근데 그 어떤 투자 대비 어떤 그런 걸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포지션이. 과연 어디다 할 건지 이거를 찾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제대로 된 관광도가 그게 되면 그걸 뭐 현장은 나중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되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하더라도 시공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사업 개선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기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수령 시스템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현재 왜 활용이 안 되느냐면 그 관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업무를 그럼 지금 현재의 관망도는 한 대수관까지만 할래 또는 급수관을 뺄래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스톱을 안시 서비스까지 10개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드에 따라서 이런 배수지는 얼마 사이즈 이상 관련 어떻게 하고 다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이것들을 그럼 인천시에게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시킬까? 난 여기에 250톤짜리 배수진이 아니더라도 난 1000톤 기준으로 하려고 광역시니까요. 그런 기준, 자체 기준을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대 기술인데 조금 아까 이 그림상에서 보셨듯이 취수장에서부터 이거 외에 도서관에서 밸브 조절지, 강압장, 펌프장, 수도꼭지, 집안 안에 들어가면 밸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게 티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밸브 한번 이렇게 잠그러 실제 어떤 일이 있다 밸브 한번 잠그러 나갔다 오면 반나절 걸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색깔이 없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간 대비 시간을 투자한 대비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업무다라고 사실 이제 목장님이나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수도국에서. 그건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중소도시 군단위도 가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인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식성 지수는 예전부터 랑델리아 지수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영양인자들이 꼭 수식성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종이라는 게 뭐 강관이나 주철관처럼 금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에서 생긴 부속 빨간 물은 빨간 녹덩어리 부식 생성물이라고 하죠. 침전물이 그게 뭐 피관이 됐든 뭐 무슨 관이 됐든 플라스틱 관이 됐든 이게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그 수도꼭지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도입은 정수장 단위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수의 결과이지 공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 단위에서 딱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정수장 하나에 90관리 하나. 그걸 배수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언하겠습니다. 이거 외국 사례 몇 개를 했는데요. 그 IBM이나 오라클이나 그 아이트론이 전부 그 데이터 회사예요. 걔네들이 2000년도 초반 중반에 우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식 사업화되고 이 운영 관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단계는 요 단계. 현재 관망에서 모델을 쓸까 말까. 그리고 모델은 구축돼 있지만 그게 아까 GIS하고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연동시키는 건지 잘 모르죠. 왜 연동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리얼 월드가 있고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학문이 그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그 현업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배우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표가 뭐냐? 수용과에서 수용과 물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커스터머까지 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이제 호주나 미국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누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죠. 사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해서 싱가포르는 이 그림만 보세요. 이건 단계적으로 전공 분야 해야 될 사람들의 몫이고 이런 그 지도상에 실제로 물은 얼마큼 쓰고 수압은 얼마큼 되고 실제 이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처리하고 그걸 가시화시키고 지능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델도 들어가요. 워터에이지. 만약에 그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유통기한이라고.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난 음식 즉 물을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대략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 베이스의 이벤트 트래킹.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물을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고 잔류염소는 현재 어느 정도고 우리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왜고 1년에 며칠은 나고 9일 정도는 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그 그림하고 같은 거라. 그리고 이제 아이트로닝도 그 유량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맵하고 구글 맵이 됐든 다음 맵이 됐든 네이버 맵이 됐든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필딩 관리도 해주고 다 그 한 통에서 그 중에 워터 쪽이 이제 계속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드림으로써 인천시의 미래가 이런 걸로 가면 분명히 제가 서울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식사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모든 이제 전자통신 설비들이 건망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반드시 리얼타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통신 설비 들어가죠, 계측기 달아야죠, 통신 들어가죠, 서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그럼 수도 분야의 데이터는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다 할 건가? 실시간 정보. 근데 반드시 다 실시간 정보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통신 설비들이 다 거기 투입이 돼요. 그래서 세미 리얼타임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할 때만 가서 내가 체크하겠다.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그럼 내가 누수 복구할 때 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걸 원타임 데이터. 그리고 GIS 기반의 그런 정보들이 잘 관리되어야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 파악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서 확인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 인건비도 걸리고 그걸 들고 하니까 모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모델을 돌리자고 하니까 이런 그림 그 데이터도 필요하고 거기서 운영관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수질도 예측을 해보고 수압도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관망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갔다고 해서 내일 뭐 다음에 항상 바뀌죠. 이설 사업, 이설도 도로 이설 하듯이 관망도 이설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쓰던 관을 잘라내고 더 간격을 키워서 뭐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그것도 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데 뭐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필요하고 과연 인천시에 어떤 그 레벨의 서비스 이거는 그 어떤 자산관리의 기본입니다. 제일 시작점입니다. 어셋 매니지먼트 그 굉장히 많은 아까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의 스타트점이 LOS라는 거고요. 그걸 실제 행하는 사람은 조직과 인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천시에 많아졌으면 그 바램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인력 양성 문제, 인프라 쪽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뭐 스마트 그게 뭐 관리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면 그 관리위원회 들어서 데이터를 종이로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향점 우리가 잘 다음 세대 정도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토론자를 참여해 주신 이동현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그 회원이시면서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회 교육팀장 맡고 계신 이동현 님을 모셔서 말씀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군포의원 환경통화는 행사입니다. 인천 시민이 아닌데 먼 곳에서 추천받아서 왔어요. 제가 추천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역에서 수돗물 관련한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 조직인데요. 조직에서 회원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수돗물 관련한 교육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지난 산중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40% 정도 탄소 배출 단체 목표를 설정을 했었죠. 이제 이 비율에 대해서 뭐 저희 단체도 그렇고 다른 여러 환경단체에서 좀 건축 비율이 굉장히 낮다. 더 상향해야 한다. 50%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많이 냈었는데요. 근데 뭐 그리고 또 해외에서 감축을 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 기업들이 내놓는 발표들을 보면은 이게 40% 선을 과연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일까라는 현실적으로 도달이 가능한가?
뭐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이긴 해요.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폐기물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지금 3분의 1 이상으로 감축을 3분의 1 아래로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도 이제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도시죠. 그리고 저는 인천시가 위대한 결정을 굉장히 잘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폐기물 처리장을 무작정 열어놓고 더 많이 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배출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일상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대변혁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전직 미국 대통령님 뭐 이런 분들은 뭐 기침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의 믿음은 뭐 믿음의 차원으로 두고요.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 뭐 과학자들, 공학자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데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저는 플라스틱 제품의 광범위한 사용과 또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새로운 석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플라스틱 제품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공산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유연하고 가공하기 쉽고 가볍고 값싸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폐기물로 버려진 뒤에 굉장히 어렵죠. 생산 단계부터도 탄소를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 뿐더러 그다음에 제조 단계에서도 그렇고 폐기한 뒤에는 막대한 탄소와 폐기물 양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재질인데요. 저희는 마시는 물 분야에서 이런 페트병 문제에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이 먹는 샘물의 인허가 문제가 이제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좀 반대를 했었던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도 일단 저는 폐기물량 감축하고 또 기후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수돗물 마시자, 페트병을 마시지 말고 수돗물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원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에서 가정 내 쓰레기 조사를 했습니다. 회원들이랑 같이 쓰레기통 엎어가지고 같이 세봤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많았던 포장재가 플라스틱 포장재고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 70% 이상 이제 식품 포장재더라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통계를 자료를 제가 가져오진 않은데 그냥 우리 집 쓰레기통 생각하시면은 뭐 아마 비슷한 비율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식품들이 또 음료들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채로 유통이 되고 있죠. 나는 그냥 딸기를 좀 사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 딸기는 꼭 플라스틱 통에 담겨가지고 판매가 돼요. 내가 다른 선택지를 가질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요새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물은 어쨌든 지금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선물을 가지고 다니고 저희 학생들이나 이제 회원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받아 먹자고. 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수돗물 어디서든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마실 수 있는 식수 수준의 물이 상수도로 공급이 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품질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한 세계 10위권 안에는 늘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저는 이 수돗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청을 받은 내용이 이제 인천시에서 하셨던 여러 사업들 중에 시민 참여 확대 분야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일단 무초월 천몰이 생산량을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양이 19년도 대비 20년도에 39.2% 감축 생산을 하는 것을 이미 달성을 했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고 이후로도 아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뭐 단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뭐 위기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들에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더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를 원해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저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내 컵 들고 가가지고 수돗물 받아서 마시는 것 그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된 곳이 4개소에 설치가 되었다. 상수도 본부와 수산 정수장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고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사례를 확대를 해서 사실 상수도 본부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가실 일이 많지 않으시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 시청 그다음에 구청에 모든 구청에 수돗물 마실 수 있는 음수대 설치하고 또 개인적 가져오면 언제든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방문객들도 편리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직접 마시는 모습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보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볼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용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수돗물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표준의 수돗물 평가 지표를 보다 촘촘하게 좀 관리를 하고 또 이걸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맛, 냄새, 색, 느낌, 이물질 이런 요소로 또 항목을 선정을 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서 가정용 수돗물 탁도 측정기라는 그런 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하나를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온도계나 습도계 이렇게 설치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탁도계 가지고서 수돗물 탁도 측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워터코디 워터닥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특색을 반영을 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되고 있지만 이걸 코디라는 이런 고가의 브랜드 이미지로 수돗물과 연상시켰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네이밍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해서 수돗물 정보 공개하고 또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도 소통 행정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네, 적당한데 네.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 모니터링이나 이런 홍보 사업들 진행을 하시는데 활동 인원도 제한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SNS나 온라인 활동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돗물 이슈 확산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그런 인식도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역들에서는 특히 또 주민 민원 집계하고 분석하고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 또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수돗물 교육과 홍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단체는 이제 안양, 김포, 의왕, 과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수돗물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는 정수장 견학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정수장 가서 이제 굉장히 넓은 야외 공간이고 방문을 하고 수돗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서 촬영한 동영상 이용한 그런 교육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좀 특색을 살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에 방문을 해서는 수돗물 이용한 요리들 만들어 보는 거 있어요. 별로 어려운 것들 아니고요. 수돗물 이용해서 스무디 만드는 정도 이런 정도의 요리들을 했는데요.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뭐였냐면은 그 미디어에서 노출이 될 때 수돗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뭐 이를테면은 유명 연예인이
예능 같은 데 나와서 라면 끓여 먹는데 야, 너 어떻게 손으로 라면을 끓이냐? 생수 써야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반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남의 애들아 다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직접 먹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수돗물 요리기식 워크숍 이런 수업들도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과학 실험을 하는 뭐 그런 수질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간이 키트인데요. 이용을 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직접 채소용 물 아니면은 가정에서 채소용 물 아니면 학교에서 채소와 수돗물 이용해가지고 시험 수질 검사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학교에 찾아가는 수돗물 교육은 하고 계신가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수돗물 교육이 학습자 만족도도 일단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이 또 가정으로 들어가서 부모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돗물 사업들 중에 제가 뭐 시민 참여 확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정리해봤고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거론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수돗물 행정이나 경영 그리고 수돗물 기술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앞에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간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갈수록 시민들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가정 유분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유분을 좀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관해서 사실 수물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침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시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합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결국 다시 순환돼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돌려줘야 되는 미래 세대의 자산이고 그런 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상수도 사업본부 여러분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 참여 때 가버넌스를 좀더 쫀득쫀득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 동의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좀 뭐라고 하시고 좀 세게 얘기해 주시고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만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후 온난화에서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도 했던 것 같아요. 생수병도 결국 이제 석유 추출물에서 나오니까 연결되고 그걸 갖다 다시 자원하자는 것도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고 있고 플라스틱 최근에 나오는 것들 뭔가 좀 시멘트 공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멘트 만드는 데 고온의 온도가 필요하니까 배효율이 플라스틱 많이 높아서 650도, 700도까지 시멘트 원료 만드는데 에너지 원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물은 여러분 이제 뭐 약간 대통 철학이지만 예전에 그 공룡이 먹었다가 버린 거 예수님이 드시다가 버린 거 그게 결국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구가 생긴 이유도 그게 생성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 몸에 있는 물이 누군가 이제 통하고 어떤 것들 다시 전장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거기 있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예수님부터 버린 물을 마실 확률, 분명히 배변에 이제 솥에서 버린 물을 내가 그 마실 확률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연구한 책도 있어요. 굉장히 확률이 적지만 그 말씀하시고 이제 거꾸로 뭐 전체적인 거는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부시 이전 대통령 최근에 그뭐 2,200 이렇게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도 인프라니까 여기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각오를 하나 봐요. 2차 대전 이후로는 인프라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놀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나 철도도 다 중국도 그렇고 고속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옛날에도 국철 개념으로 그잖아요. 전기로 가는 전기로 가긴 하는데 천천히 가요. 우리나라도 이 관련 산업분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산업 그리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흐름에서 잘 편성을 해가지고 이쪽 원룸을 쪽 그래서 이제 인프라 쪽 어떤 거 방랑 대처 방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노후화된 것들과 아무리 세척해도 뭐 한계가 있거든요. 좀 새롭게 좀 개선하는 말씀했다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세분 오셨는데 김진석 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끝났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이 참석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참석을 하신 분 중에 이제 저희 그 단체 같은 토론자들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질문 해주셔도 좋고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도 뭐 유튜브인지 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계속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도 들으시면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끝나실 건가 봐요. 부장님 안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전달사항이 있는데 이거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그 부스들 업체들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에서 기념품 이런 걸 많이 먼저 가져오셨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봬요. 그게 이제 아직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들어가서 여러 개 좀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전화를 좀. 네. 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아니 아까 우리 이동 저는 상소본부 수질안전부의 생산관리팀장입니다. 질문이 아니라요. 아까 이제 우리 이동현 패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 그 상수사업본부 차원에서 찾아가는 그 수돗물에 대한 그 과학교실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 이미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네, 저희도 이제 네임을 해서 미추얼 찬물 과학교실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40개 교회 7,540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문이 많이 어려워서 제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게요. 너무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서울시에 대한 경쟁도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가 인구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뭐 결국 뭐 현실은 그렇지만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관리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들 뵐 때마다 아무것도 보고부터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그냥 사표내고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죠. 다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고생은 인천이 나고 혜택은 다른 지역. 네. 나중에 다 저기 천당하실 거예요. 다른 말씀. 세미나 자료실이 어디가 한 번. 페미나 자료 어떻게 공유가 되나요? 네, 오늘 발자하신 분들 드렸습니다. 오전에 세션을 했었는데요. 오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세션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천 혁신위원회에서 이 조직 예산과 이런 위원장을 해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감사를 생각하고 그간 이런 사고를 통해서도 이 인천에서 상사본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인천시의 수돗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상당히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기부 소장님이나 이동희 팀장님, 김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이 수도법이 개정에 대해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국민들이 먹는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있던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통계로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요금이 다른 공공 요금에 비해서 가정에 끼치는 부담감이 크냐 적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가깝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수도 요금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가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수도를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또 불편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금은 충분히 우리 수도 사업자가 논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수도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이 적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 노후 관로를 먼저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두 번째가 가정 옥내 급수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1, 2, 3층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아까 우리 김정우 선생님께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계속 공개하는 게 좋은 것이냐 오전 세션에서 그 말이 있었는데요. 많은 데이터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공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사본부에서도 뭔가 좀 계속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이 조례라든지 거버넌스에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또 시민들에게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간다면 인천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를 능가할 수 있는 또 세계에서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수도에 대한 1등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 뭐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한 2,260절 이렇게 풀겠다고 인프라 사업을 한국도 이제 뭔가 그런 재정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 시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물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그 투자 그래서 잘 정보화라든지 노화라든지 뭐 지방공사까지 그런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고생 다 하고 뭐 다른 쪽에서 혜택을 뭐 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여론이랄까 뭐 그런 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래도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대선이 걸려 있어가지고 미국은 대선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대선이 끝나면 또 그런 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했나요? 2시간 했고 1시간 20분 나왔어요.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짧게 발제해 주신 김진석 부장님하고 소위 해주신 김진복 소장님, 김지한 교수님, 이동현 팀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재미없지만 투표에 앉아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한국 스마트워드 데이터 통합 상조사업가 세션 3 상조 혁신과제 추진 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 검토 과정을 거쳐서 상도 새로운 혁신 과제 추진에 반영하도록